정보섭의 주요 학자와 인물들. 데이 4. 조지 오웰 1984 빅브라더 처벌사회.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베버의 합리이론을 미국 사회에 적용했다. 인간을 통제하는 무인기술의 지배. 효율성, 예측 가능성, 계산 가능성, 통제 가능성의 합리성 원칙이 현대 사회의 특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합리성이 초래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인간 자체를 비인간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시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베버의 합리이론을 미국 사회에 적용했고 인간을 통제하는 무인기술의 지배에 대해 얘기했다. 효율성, 예측 가능성, 계산 가능성, 통제 가능성 이라는 합리성의 원칙이 현대 사회의 특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으며 합리성이 초래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인간 자체를 비인간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안니 바티모 탈근대론. 장 보드리아르, 막 포스터, 폴 비릴리오, 지안니 바티모, 장 프랑스와 리우타르,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이렇게 탈근대론 학자들이 있고 지안니 바티모의 미디어의 성장에서 정보의 폭발로 진실과 실체에 대한 근대주의자들의 확신이 붕괴되었다 라고 했다. 사람들의 경험은 동요, 혼미, 유희의 특색을 띈다 라고 했고 기호의 다중성은 역설적으로 그 기호가 가진 의미화의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사람들은 볼거리, 비의미, 그리고 진리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 진실된 것이라는 관념이 붕괴되어 진실함으로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라는 설득력이 없어져 자유가 발생한다 라고 했다. 투명성의 신화, Myth of Transparency. 계몽주의는 상징과 이미지가 우리에게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투명사회, The Transparent Society. 다시, 지안니 바티모 탈근대론자에 속하고 미디어의 성장에서 정보의 폭발로 진실과 실체에 대한 근대주의자들의 확신이 붕괴된다 라고 했으며 사람들의 경험은 동요, 혼미, 유희의 특색을 띈다고 했고 기호의 다중성은 역설적으로 그 기호가 가진 의미화의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사람들은 볼거리, 비의미, 그리고 진리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 라고 했으며 진실된 것이라는 관념이 붕괴되어 진실함으로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라는 설득력이 없어져 자유가 발생한다 라고 했다. 그리고 투명성의 신화에서 계몽주의는 상징과 이미지가 우리에게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질베르 시몽동 개체화 이론 인디비듀에이션.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박사학위 논문이고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1958년 부논문이고 질 들레즈와 버나드 스타이글러의 영감을 주었다. A theory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individuation in which the individual subject is considered as an effect of individuation rather than as a cause. 개인적 집합적 개체화 이론.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물로 여겨지는 개별화된 주체인
Thus, the individual atom is replaced by the never-ending process of individuation. Simondon also conceived of pre-individual fields as the resources making individuation itself possible. 인간은 기계의 감시자도 지배자도 아니다. 인간은 기계들을 연결시켜주는 살아있는 통역자, 지휘자이며 기술적 대상들의 상설 조직자이다. 기계는 지배 수단도 허구적 기교의 산물도 아니다. 기술성이 개체 수준에서 표현된 기술적 대상이다. 정보량과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조직화의 작품이다. 다시, 기계라는 것은 지배 수단도 허구적 기교의 산물도 아니다. 이 기계는 기술성이 개체 수준에서 표현된 기술적 대상이다. 정보량과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조직화의 작품이다. 라고 했다. 인간-기계 앙상블, 협력, 연대, 평등의 민주적 요소, 인간의 조정, 발명자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여기서 앙상블이란 개체 활용이 아니라 개체들 조직자기 라고 했다. 다시, 인간-기계 앙상블, 협력, 연대, 평등의 민주적 요소를 띈 게 인간-기계 앙상블이고, 인간의 조정, 발명, 자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앙상블이란 말은 개체 활용이 아니라 개체들의 조직자기 라고 했다. 생성철학과 존재론, 인식론, 과학철학과 인간학이 혼재해 있다. 자항이론, 양자론, 포텐셜, 정보와 엔트로피, 과포화, 과융해, 준안정성, 상전이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게리 막스와 데이비드 라이온, 감시사회론. 다시, 게리 막스와 데이비드 라이온, 감시사회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조지 데스 and 도널드 비어드. 데스와 비어드.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Task Environment. 1984년 작. 유기적 구조의 발달 요인, 즉 분권화 요인으로 환경의 복잡성, 격동성, 궁핍성이 증가할수록 유기적 구조가 발달하고 이것은 다시 분권화로 이어진다 라고 했고, 또한 업무가 비정형적일수록 또 관리의 다각화, 대규모화에 따라 유기적 구조가 발달하고 이에 따라 분권화된다 라고 했다. 다시, 유기적 구조의 발달 요인, 즉 분권화 요인으로 환경의 복잡성 및 격동성, 궁핍성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업무가 비정형적일수록, 그리고 관리의 다각화, 대규모화에 따라 유기적 구조가 발달하고 이에 따라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다. 참고로 직관화, 공식화 요인으로 내부 자원이 풍부하고 업무가 다양할 때, 다시, 내부 자원이 풍부하고 업무가 다양할 때, 관리 기능이 전문화할 때, 소규모화, 정보가 집중될 때, 이럴 경우 집권화, 공식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본다. 쿠블라, 정보 의미론자. 쿠블라는 데이터, 정보, 지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일상 현상, 일정 형식으로 기록이 된다. 부호화의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 자체의 의미가 별로 없고 가치도 적고 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 것을 데이터라고 했다. 그리고 정보는 데이터를 조직화해 의미를 부여한 것. 다시,
데이터를 조직화해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모든 정보는 책에 상관적이다 라고 했으며, 관찰하는 체제가 어떤 데이터 체계의 적실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때에만 정보가 성립된다 라고 했다. 다시, 관찰하는 체제가 어떤 데이터 체계의 적실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때에만 정보가 성립된다 라고 했다. 또한 정보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환하는 두 체계가 동일한 적실성의 기준을 지닐 것을 전제로 한다 라고 했다. 다음, 지식. 지식은 정보나 데이터가 사용자의 인식, 해석, 분석 및 이해 등 인지적 활동을 거치면서 경험이나 적실성의 상황과 결합함으로써 지식이 창출된다 라고 했다. 다시, 정보나 데이터가 사용자의 인식, 해석, 분석 및 이해 등 인지적 활동을 거치면서 경험이나 적실성의 상황과 결합함으로써 지식이 창출된다 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식은 경험 기억 없이 생성이 되지를 않는다. 다시, 지식은 경험 기억 없이는 생성되질 않는다 라고 보았고, 정보가 데이터에서 추출한 한 가지 맥락이나 공통점과 같은 단순한 사실 그 자체라면 지식은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에서 추출하는 한 가지 맥락이나 공통점과 같은 단순한 사실 그 자체라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 쿠블러 정보 의미론자로 데이터, 정보,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질 들레즈와 펠리스 과터리 유물론적 사고, 인간-기계 관계 설정과 공명 정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인간-기계 관계 설정과 공명 정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공명, 레저넌스는 기계 접속이나 신체 만남을 통해 정서적 변이를 일으키는 정동의 효과가 공명인데, 기계는 공명의 효과들을 생산한다 라고 했다. 다시, 공명은 기계의 접속이나 신체 만남을 통해 정서적 변이를 일으키는 정동의 효과라고 했고, 기계는 공명의 효과들을 생산한다 라고 했다. 기계는 즉 작동, 분리, 절단의 방식, 그리고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가, 그리고 추상기계의 의미를 가지는 이 기계와 기계학, 자기 폐쇄적 코드화된 관계를 취급하는 기계학, 이것을 대비하고 있다. 다시, 기계와 기계학을 비교하고 있는데, 기계는 작동, 분리, 절단의 방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산출을 하는가, 그리고 추상기계의 성질을 가진 이 기계와 자기 폐쇄적 코드화된 관계를 취급하는 기계학을 비교하고 있다. 다음, 배치, 흐름과 운동성 생산 방식. 자, 배치라는 것은 흐름과 운동성 생산 방식을 배치라고 하는데, 기계적 배치와 엄표 행위적 배치 두 가지가 있다. 기계적 배치는 심층에서 물리적 기계들이 서로 접속, 결합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 심층에서 물리적 기계들이 서로 접속, 결합하는 것이 기계적 배치다. 근데 엄표 행위적 배치는 기계 간 표면 효과, 특정 언어로 의미화되는 방식을
이 언어행위적 배치다. 다시 언표행위적 배치는 기계 간 표면 효과를 가리키고 특정 언어로 의미화되는 방식을 갖는 것이 언표행위적 배치이다. 안티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자,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안티오이디푸스를 썼는데 미셸 푸코가 1977년 영역판에 비파시스트, 즉 삶의 입문서라는 서문을 붙여줬다. 인간은 욕망을 지닌 주체에서 욕망을 위한 존재, 즉 욕망의 객체로 변했다 라고 하고 있다. 다시 푸코가 1977년 영역판에 비파시스트, 즉 삶의 일문서라는 서문을 안티오이디푸스라는 질 둘레즈와 펠리스 과타리의 책에 서문을 붙여줬는데 거기에 인간은 욕망을 지닌 주체에서 욕망을 위한 존재로 변화했다. 욕망이 숙주이고 인간이 기생충이다 라고 하고 있다. 욕망이 숙주이고 인간은 기생충.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생성적인 흐름이며 정신적 병리 현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라고 했다. 자본주의 체제는 화폐 자본의 이익이 되는 욕망의 흐름은 열어놓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흐름은 강력하게 억압하는 본질적으로 분열증적인 사회이며 체제의 당연한 산물인 분열증 환자를 정상화시키려는 주류 정신 분석학은 보수적이다 라고 했다. 또한 분열증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흐름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열 분석이라는 급진적인 대안을 제기했다. 그리고 들레즈는 노마디즘, 유목주의, 노마디즘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노마디즘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그 욕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들레즈의 노마디즘, 유목주의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욕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음 해롤드 이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편향 이라는 책을 썼고 기술 결정론에 해당한다. 정보사관론, 미디어의 시간, 공간 편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기초한 정보사관을 처음 개관했다. 미디어가 권력의 중심을 전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라고 했으며 국가 기반 유지와 국가 권력 팽창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라고 보았다. 공간 편향, 공간 편향과 관련된 개념으로 종이, 전자미디어, 현재와 미래 지향, 정치, 세속 권력, 관료제와 관련된 것이 공간 편향 개념이다. 기술 정명성, 기술 정명성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정보기술이다. 여기서 정명성, imperatives, 이 정명이라는 것은 논리학에서는 명칭에 상응하는 실질의 존재를 의미하고 철학에서는 명분에 상응하여 실질을 바르게 함, 부자유친, 군신유의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을 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뭐뭐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 정명, imperatives. 다시 정명, imperatives,는 논리학에서는 명칭에 상응하는 실질의 존재를 의미하고 철학에서는 명분에 상응하여 실질을 바르게 함, 이건 뭐뭐 해야 돼
라는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기술의 정명성과 문화적 편향의 위기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기술적 실행 과정에서 전진과 발전의 절대적 명제의 기술적 정명성이 지배한다고 보았다. 기술 정명성은 권력과 독점에 의한 공간 편향적 미디어 확대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기술의 정명성과 문화적 편향의 위기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기술적 실행 과정에서 전진과 발전의 절대적 명제의 기술적 정명성에 지배한다고 보았다. 기술 정명성은 권력과 독점에 의한 공간 편향적 미디어의 확대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롤드 이니스가 말하고 있다. 자, 해롤드 이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편향, 정보 사관론, 그 다음에 기술 정명성, 정보기술, 그 다음에 공간 편향적 미디어의 확대 과정인 기술 정명성. 해럴드 퍼킨, 전문가 사회의 도래, 1989년자. 자, 해럴드 퍼킨, 정보노동의 등장이 노동의 영역에서 자본의 결정력을 제한하는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다. 해링턴, 정치 경제학적 관점의 학자인데 이 정보라는 것을 단순 자원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 정치 경제학적 관점의 학자로 해링턴, 데이비드 앤 올센, 로빈슨 등이 있으며 정보는 의사결정자의 행동 패턴에 도움을 줄 때 그 효용성, utility를 지닌다. 다시, 해링턴은 이 정보라는 것은 의사결정자의 행동 패턴에 도움을 줄 때 그 효용성, utility를 지닌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해리스, 전자 거버넌스. 참고로 이 전자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디지털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 라고도 하는데 비교할 개념으로 전자 행정, 조직 내 전자 행정, 그리고 조직 간의 전자 정부, 그 다음에 시민, 정부, 정부 조직, 선출직 공무원 간 상호작용을 하는 이 거버넌스, 이런 개념들을 구분해야 되겠다. 다시, 해리스는 전자 거버넌스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전자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디지털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 다 비슷한 개념이고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조직 내 전자 행정, 조직 간 전자 정부, 시민, 정부, 정부 조직, 선출직 공무원 간 상호작용을 하는 이 거버넌스, 이렇게 구분해 줘야겠다. 브레이버만, Labor and Monopoly Capital, 노동과 독점 자본, 이란 책을 1974년도에 썼다.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20th Century. 기술 혁신으로 노동의 질적 변화가 발생한다. 노동자는 탈숙련화되고 단순 노동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권력 관계가 변화해 현장 작업자가 약화된다 라고 보았다. 자, 브레이버만, 노동자 탈숙련화, 단순 노동, 현장 작업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라는 점을 얘기했다. 베르그송, 호먼 파베르, 허버트 실러, 지배 양식론, 사회 구조론적, 연속론적 관점. 다시, 허버트 실러는 지배 양식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 구조론적, 연속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학자이다. 연속론에 해당하는 학자로 윌리엄 하버마스, 실러, 기든스, 하비 등이 있다.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마르크스주의, 정보 자본론으로 일컫는 이 개념은 자본주의 물질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잉여 가치가 창출되는 정보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입장이다. 이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마르크스주의, 정보자본론에 해당하는 학자들로 허버트 슐러, 빈센트 모스코, 특히 빈센트 모스코 같은 경우 유료사회 지불능력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니콜라스 가넴, 피터 골딩, 그레이엄 머덕, 시즈 햄링크, 아르망 마텔라르, 카를 노르댕스트랭, 제럴드 서스만, 스튜어드 유엔 등이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마르크스주의, 정보 자본론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되겠다. 정보와 위기경제, 정보 불평등, 문화 주식회사,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미국 제국, 누가 알겠는가? 라는 책을 썼었고, 정보시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막시스트 분석을 했다. 다시 정보시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했다. 허버트 슐러는 마르크스주의 사상가이지만 정보의 생산과 분배가 전체 체계에서 중요한 필수 불가결의 활동이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보와 통신이 자본주의적 활동의 기본적 요소가 되었다 라고 했으며, 정보의 배후를 파악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다. 다시 정보시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했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자이지만 정보의 생산과 분배가 전체 체계에서 중요한 필수 불가결의 활동이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정보와 통신이 자본주의적 활동의 기본적 요소가 되었고, 정보의 비율을 파악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정보 계층체계, 계급 불평등, 초국적 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신세계 정보질서 NWIO를 주창했다. 자유화, 탈규제, 민영화 압력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댄 실러도 얘기를 했고, 국제적인 정보의 흐름에 국가의 개입을 인정시키려는 선진국에 대한 제3세계의 대항 원리가 신세계 정보질서 NWIO다. 참고로 이거는 제3세계 요구인데, 부국과 빈국 사이의 정보 격차에 관심을 두었다. 문화 제국주의, 테크놀로지로 정보의 자유 유통, 시장이 분배 기제라는 사실은 그것이 소득과 부에 의해 차별화된 사회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위계적 분화, 즉 계급 불평등이 정보사회에서 중심적 힘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다시 시장의 분배 기제라는 사실은 그것이 소득과 부에 의한 차별화된 사회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위계적 분화, 즉 계급 불평등이 정보사회에서 중심적 힘을 행사한다 라고 말했다. 참고로 다니엘 벨은 이론적 지식이 사회의 중심이라고 했다. 정보의 상품화를 위한 추동력은 시장 원리의 핵심이다 라고 했고, 그러나 정보는 매매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실러는 정보의 상품화를 향한 추동력, 이것이 시장 원리의 핵심이라고 봤고, 그렇다고 해서 정보는 매매 대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공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소비자 자본주의, 컨슈머 캐피털리즘. 오스카 간디나 링과 한슨도 이 소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쉴러도 소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소비자 자본주의가 정보혁명에 의해 조장된다 라고 했는데, 지속적 정보 공세로 모든 영역의 인간 활동들이 상업적 가치에 침해를 받는다 라고 했으며, 정보통신기술 때문에 시장이 자아와 공동체적 조직을 대체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다시 정보통신기술 때문에
시장이 자아와 공동체적 조직을 대체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라고 했다. 또한 기업은 감시를 통해 설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소비자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적 생활 양식을 의미한 것으로 정보혁명이 이러한 소비자 자본주의를 조장한다 라고 했다. 사적 이득을 위한 국가의 정보 자원을 전용하는 사람들과 최대 가용성을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투쟁에서 후자, 즉 최대 가용성을 선호하는 사람들, 이 정보의 최대 가용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차 후퇴하고 있다 라고 했다. 정보통신 영역에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는 기업 자본주의 사회, Corporate Capitalism Society, 기업 자본주의 사회다 라고 했다. 쓰레기 정보, 수전 제이커비도 쓰레기 정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라고 했으며, 초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화의 특성으로 금융의 세계화,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시장의 세계화, 생산의 세계화, 다시 금융, 커뮤니케이션, 시장, 생산의 세계화를 얘기했다. 이를 위해 정보 하부 구조가 필요함을 이야기했고, 참고로 판매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러는 기업 자본주의 사회를 얘기했는데, 더글라스 켈너, 개그, 자본, 상품화, 이윤, 이것을 중시한 더글라스 켈러는 기술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기술 자본주의는 더글라스 켈러의 개념이고, 이 기술 자본주의에는 계급, 자본, 상품화, 이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허벌 스펜서, 실증주의. 과학은 서로 대립 항쟁한다. 개인 경험은 한정된 것이므로 사물의 본질에까지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가지자, the unknowable, 불가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받아들여 진화라는 것을 생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 확대 적용했었다. 스펜서는 사회 유기체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 진화론, 근대화론, 기능론, 자유방임주의, 소극국가 등이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된 개념인데, 사회 다원주의에 해당한다. 진화의 단계에 질적인 구별을 하지 않고 인간 사회와 자연을 동질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다윈의 자연 도태설과 적자 생존의 법칙인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 발전 설명에 활용을 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오기스트 콩트, 릴리안 펠트, 셰플레, 이들은 모두 실증주의 사회학에 영향을 미친다. 자, 허벌 스펜서, 사회 유기체설, 사회 진화론, 근대화론, 기능론, 자유방임주의, 소극국가, 사회 다원주의 다 관련된 개념이고, 사회개혁적 노력은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이다. 이 개념은 사회 명목론보다 사회 실제론의 입장에 말이 되겠다. 적자 생존. 모든 인간은 점증하는 생계 곤란의 압력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진보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 라고 했다.